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우선 이해한 질문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친구가 설계 사무실에서 BIM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개발자 트랙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가령 지금 BIM 리빗 관련돼 가지고 어떤 애즈온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오퍼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설계사무소 기반에서 어쨌든 코딩이라든지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론을 가지고 설계 베이스인 회사에서 뭔가를 해 나가실 건가? 이게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를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때 그 질문을 쭉 보고 우리 개인 톡을 몇 번 나눠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마치 그런 것 같아. 내가 농구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어떤 드리블을 연습을 할 거야, 슛을 연습할 거야. 결국에는 둘 다 도움이 되는 방식이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왜냐면 큰 이견은 없어 보이거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사랑,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이렇게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캐릭터를 이쪽을 먼저 강화시킬까? 이런 환경을 먼저 강화시킬까? 큰 틀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선 저는 그렇게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NJ 채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개인적인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동시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라기보다도 강조점을 좀 세게 줘서 좀 세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반대 입장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오늘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 커리어 파스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좀 다양하게 바운더리를 쳐보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걸 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지지를 얻고 싶은 것들도 있다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딱 이거 질문을 읽고 곰곰이 한 5분 정도 생각해 봤을 때 큰 이견은 없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쪽으로 하는 게 일단은 큰 틀로 보면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좀 이야기 더 할 게 있나요? 그, 이견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음. 옮기는 거를 이렇게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그래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 돼. 그리고 네. 뭔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래도 최소한 오랫동안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업무를 다 배웠고 이젠 익숙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사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거기 안에서 뭔가를 리딩하면서 쭉 가려고 할 때 이 회사가 나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가지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면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면 있어도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큰 룰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한다 해도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여기 요 근래 이렇게 직장 이직에 관련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몇몇 많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상사나 어떤 나를 매니징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포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 그 전문가란 말이야. 다 어쨌든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조언을 들을 때 그 조언을 해준 사람 백그라운드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결국에는 바이어스한 되게 편향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시금석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편안하고 왠지 그 컴포트 안에서 있는 거에 내가 약간 가만히 있으면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일도 그렇게 다 내 바운더리 안에서 쳐지고 마치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호랑이들이 그래야 성장하는데
동물원에서 꼬박꼬박 주는 어떤 그거에 익숙해져 있나라는 걸 한번 메타인지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꼭 그거 아니더라도 떠나는 게 일단은 떠난다기보다도 움직이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힘든 건 있어, 확실히. 뭐 환경도 다르고 코드도 다 이해해야 되고 스타일도 다 다를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오는 이제 성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봉도 사실 이렇게 점프를 할 때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직은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무슨 거기서 뭐 그 지분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결국 회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다 이렇게 매니징해 나가더라고. 음. 이게 몇 가지 블루 포인트들이 있었죠. 음.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첫 네. 번째, 그 직장에서 계속 이제 레빗을 써가지고 개발을 하기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스크립팅에 어떤 더 치중돼 있었던 것 같다. 커리어도 사실은 어떤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거보다도 그냥 레빗 틀 안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 뒤에도 살짝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친구 같은 케이스들은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 꼭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음, 탑재할 수, 탑재를 거의 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탑재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은 사실 거기서 거기야. 물론 내가 완전 개발자로서 어떤 뭐 CTO를 맡아서 뭔가를 하고 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되게 센시티브한, 그러니까 되게 어떤 기술과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을 다루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 개발자로서. 근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그런 개발이라는 하나, 그러니까 도구들을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증강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 어쨌든 도메인에 하나 꾹 앉혀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좀 애매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진짜 찐 개발자 같은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전 회사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AWS 팀으로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진짜 완전 백핸드 출신 사람이, 백핸드 완전 뼛속까지 백핸드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고하는 방식도 그렇고 최적화시키고 뭔가 디버그를 하고 아키텍처를 짜고 뭐 그런 식의 개발자를 생각을 하면 NJ 채널에 머물면 안 됩니다. 딴 데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테크도 그쪽 회사 가서도 아마 비슷한 업무를 시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테크 트리는 사실 완전히 그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의 대책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설사 같은 데서 레빗이라든지 뭐 라이노 이런 업무 개발을 하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조금 욕심을 갖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들 예를 들면 뭐 뼛속까지 개발자인 그런 개발회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내 실력이 막 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개발 업무가 사실은 나랑 안 맞으면 진짜 재미없고 곤욕스럽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 뭐 내가 하기 싫은 뭐 백핸드를 해야 돼. 하기 싫은 내가 뭐 프론트엔드를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현타 되게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개발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럴 수 있겠지만 회사 업무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 목표 안에서 시간이 이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들 쇼텀, 롱텀으로 어떤 환경에 내가 노출시켜 놓고 어떤 식으로 그 영양분을 배분해 가지고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눌 거 있습니까?
사실 저도 1년만 더 일을 하다가, 음, 가, 1년 더 있다가 기회가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음, 지금 딱 와가지고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회사분들도 좀 저한테 걱정이라 해야 될까요? 좀 그랬던 게, 좀 더 건축적인 지식을 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또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는 왔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니면은 예, 꼭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친구가 그 예, 회사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분명히 경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새로운 업무들을 이해해 가면서 아무래도 계속 성장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럼과 동시에 이제 그 전 사무실과도 연결을 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작업 같은 것들을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장려되진 않는데 저는 20대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찾아가서 주말 동안 찾아가서 이런 거 했습니다. 보여주고 요즘 프로젝트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그러다 보면은 뭐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개인 그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뭔가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도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직원 입장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좀 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그 인큐베이팅 해주신 사장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내가 물론 플랜 B를 선택을 했지만 플랜 B를 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해서 더 그쪽 회사 성장에도 그러니까 지금 떠나기 전에 그 회사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런 것도 뭐 그러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가 예전에 개발했던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장님 제가 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뭐 주말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이거는 건축적으로 이런 게 좀 저거 하고 이런 부분도 이런 거 좋아하고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얻을 수도 있고 가르침 감사합니다 해서 또 뭐 한 달 뒤에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런 프로젝트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풀타임으로 못 도와드려도 관심이 항상 있고 전 소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떠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도 나는 계속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그 소장님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길을 만들고 이렇게 아마 제가 친구를 봐왔던 것처럼 소장님도 그걸 봤다고 친다면 충분히 오해 없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궁금해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그걸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이렇게 부탁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면은 직무 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축 쪽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 개발 두 개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비디오에서도 많이 만들어놨지만 어, 일단은 이 두 개가 나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 포인트가 기술이 되려면 항상 원점이 있어야 돼요. 원점이 있어야지 내가 기술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좌표계에서. 하나의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이 뭔데?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3, 2, 뭐 5야.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리진이 두 개라고 보면 돼. 하나는 개발에 관한 부분, 하나는 그 이제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개발이 어플라이 될 만한 그 도메인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내 위치를 항상 찍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시금석으로 쓸 수 있겠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쓰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정 부분까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없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없듯이 한 기준점에서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음.
모든 게 마찬가지야. 건축도 아시다시피 그냥 건축이라는 걸 봤을 경우에 난 건축을 할 거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하고 들어가면 설계도 있죠, 시공도 있죠, 구조도 있죠, 설비도 있죠. 다 달라져. 또 거기 안에서 또 들어가자 또 더 달라져. 다 달라져, 다 달라져. 과거에 우리가 건축가라고 했다고 친다면 뭐 나무, 뭐 목수, 머티리얼 같은 것도 알고 설계도 하고 직접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 생각했다면 지금의 건축가라고 하면 결국 뭐겠어요? 코디네이터란 말이야. 코디네이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따라 바뀌고 그 코디네이팅 하는 거에서도 되게 다르게 특화돼서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분기점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만났을 때 한 부분은 51%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한 분야가 49가 되시고 50, 50 둘 다 갖고 가는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그 한 분야로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과연 이 건축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가져갈 건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그걸 또 어느 수준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약간씩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는 항상 내가 밤에 대항해 시대 때 나침반이 없었을 때도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건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단 말이야. 북극성에 간다는 게 아니라 북극성의 기준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단 말이야. 그런 관점으로 두 개의 어떤 좌표를 갖고 가되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되고. 예. 여기에 대한 그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사실 둘 다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둘 다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넘는 전문가 그런 수준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자고. 예,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랑 비교해봐요. 나. 예,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하루에 뭐 10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나는 뭐 개발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또 하나의 나는 설계 쪽으로 투자를 하는 내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제3의 나는 반반씩 해. 반반씩 투자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중간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분야에 올인하고 있는 또 다른 나와라는 실력 차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하지만 이게 강요라기보다도 그렇게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생로병사 살면 늙고 늙다 보면 병들고 병들다 보면 죽듯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 DNA에 적혀 있는 그 클럭이 오면 그냥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듯이 반드시 하나를 정해야 하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음, 그냥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균형을 잡은 것처럼 뭐 A 쪽으로 좀 더 균형이 치우쳐져 있으면은 B로 조금 와주고, A 쪽으로 조금 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나의 균형을 기준으로 계속 뭔가 삶을 살았을 때 이야기고, 하다 보면은 설계 쪽에 푹 빠지거나 개발 쪽에 어떤 뭔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뭔가 어떤 심장 뛰임을 느끼고 확 달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친구가 한번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사람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 남주 선배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구나라는 하나의 참조로 그냥 받아갖고 친구가 계속 다른 박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세 번째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세 번째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예, 네 번째 거를 읽어보면 어, 현재 레빗 모델러 일에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건축적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매니저가 팀장님과 나와 하는 일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팀장이 돼도 이 일의 단순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건 약간 제 생각에는 친구가 이렇게 봤다고 친다면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경험적인 거라든지 디자인을 하고 문제를 풀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뭔가 드라이브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 다름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다. 예, 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전에 있던 그 작업 환경 자체가 이게 친구가 얘기하는 어떤 개발과 이쪽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건 49%란 말이야. 51%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면 여기 있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야.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지. 라이노도 사실 되게 단순한 몇 개의 명령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게 다니까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돌파해내고 뭔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어떤 그 항상 랜덤한 환경에 맞춰서 그거를 잘 어,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는 항상 챌린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더 나한테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일단 이 말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러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기술 테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2년, 3년 일하다 보면 대충 편안해진단 말이야. 컴포트존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크게 내가 배울 건 다 배웠다는 거거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내 회사가 아니고 매니징을 하지 않고 어떤 회사를 키우는 입장이 아닐 경우는 하나의 직원 입장이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도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술적으로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를 들면 A라는 프로덕트를 개발을 할 때 나는 이걸 개발자로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어떤 애는 이거를 가지고서 밸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좀 더 큰 시장으로 끌어내는 걔는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될 것이고 또 HR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어떻게 뽑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줘야지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건 또 그 사람의 렌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잘잘못보다도 한 그런 레이어들이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제가 일단 읽으면서 생각이 났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보면 희소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이제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가는 일반적인 커리어대로 회사 생활을 하면 과연 희소성이 있을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코딩을 해서 무언가 만들 때 굉장히 몰입했던 경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명확한 것이 내 직업 석상, 내 특성에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보면, 뭐 20, 30대 친구들 만나서 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차이가 갈리는데, 이거를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강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저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과연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둘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보다 이걸 좀 더 잘해. 좀 더 많이 외워. 좀 더 빨리 해. 이 좀 더라는 개념은 사실 실력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과거엔 그래 됐어. 먹혔어. 20세기 때까지는. 한 번 외운 지식 갖고 평생을 살아먹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NJ 채널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쟤랑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다름을 증명하는 걸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개발자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자 일 계속 해봐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난 내가 건축을 하고 이런 개발을 하면서 약간 희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원어브 개발자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레이더를 켜야 돼. 레이더를 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를 잡으면서 내가 과연 똑같은 하루를 투자하고 똑같은 1년, 정해져 있는 1년을 투자했을 때
가장 강화시키고 그 1년이나 투자가 2년, 3년 그 20대, 30대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투자가 뭐냐를 고민하는 게 지금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름에서 오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건축적인 지식과 거기서 회사에서 일하고, 또 사실 건축적 지식뿐만 아니라 레빗을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별건 아니겠지만 회사에 가가지고 사무실이랑 얘기하고 피드백 받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막 이런 것들도 사실 엄청난 정보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지식이거든요. 경험이고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구는 개발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특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은 이미 다 스타트 라인을 끌어놨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성장시켜서 걔네들을 특정 수준이 되면 이제 시주가 날줄로 엮어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내야겠지.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파스, 그러니까 패스들, 그러니까 정규화된 것들은 야 설계사무소 갔으니까 뭐 하고 라이센스 따고 사무실 만들고 그다음에 너는 뭐 이런 프로젝트 있으니까 이런 거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따고 이런 식의 것들은 되게 정규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대로 가서 내가 어떤 우위를 점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아. 이미 정규화가 되면 이미 정규화가 되면 그거는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튜닝을 해 가면서 개발자 쪽에 가서도 또 그쪽이 다시 새로울 것 같아서 그쪽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그쪽에서 되게 노멀한 파스를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은 레이더를 계속 켜놓고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 그 일반적인 패스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약간 본능 같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뭐라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음, 성공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것처럼 좀 본능을 벗어나야 되는데 음, 일반적인 그 노멀한 패스를 가는 것도 약간 음, 본능이 따른 길이다.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음, 왜냐면 다수가 가는 길이니까. 음, 음, 그래서 네. 근데 또 막상 또 그렇게 다수가 가는 길 안 가게 되니까 사실 좀 지금도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설레도 많이 없기도 하고 정말 제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좀 불안감이 덜한다 할까요? 네. 그런 좀- 어, 일단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가지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냥 드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돌이켜보면 이 불안감이란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사실 컴포트존에 있으면 그냥 반복하고 쉬고 이러겠지.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한단 말이야. 그걸 역설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조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지.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우리는 그래도 어떤 이 세옹지마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망하진 않을 거거든. 예. 다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마켓이 열리고 그만한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완전히 없진 않거든.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새롭게 뭔가 가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뭐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커리어를 바꾸고 뭐 이런 걸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커리어보다도 사람 성향이야. 저는 나이 40, 50이 돼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바꾸면 바꿀걸요? 그때만 개쌍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하기 싫다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불안감의 에너지를 갖고 내가 기존 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한 1년, 2년 살짝 이쪽으로 외도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거기 안에서도
또 그게 화학 반응이 나고 성장할 수도 있고 가서 또 뭔가 새로운 게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친구가 나에게 주어진 저에게 준 어떤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속된 말로 망해봤자 내 생각에는 망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거 다 추스려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영역이고 아직 나이도 어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력이 되게 좋으시고 그런 힘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나한테 더 유리하게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거를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실행해야 돼요. 저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여기서 A 할까 B 할까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걸 내가 반드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 예,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음, 나눠 가시고, 이 불안한 만큼 이제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건축 쪽에서 좀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소장님도 계속 찾아뵙고, 학교 친구나 선배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계속 그 업계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 공부하고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감이 올 거야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내가 놓쳐서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나한테는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럼 그거를 미리 가서 준비해 놓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에너지원 삼아 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바쁘게 움직여 보자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돌아와도 돼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여기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 항상 그 희소성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 고민을 해 보시고 건축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지만 일단 가서도 그 업무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잘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프롱 홈워크야. 계속 평생 살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건강한 고민인 것 같고 필요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20대 때 진짜 고민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고 맞는지 생각하고 제가 또 INTP 성향이어서 생각이 끊이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걸 그렇게 겪다 보니까 좀 약간 면역도 생기고 나중에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 약간 예. 그게 막 조그만 거라도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고 그냥 큰 거 툭툭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주영 왕 회장님을 직원 회사 직장 생활하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으면 그 사람 인생은 피곤했을 거야. 오히려 사업하는 게 그 사람한테 맞았던 거고 각자의 성향이 맞으니까 성향대로 받아들이고 난 고민하는 성향이구나 그럼 계속 고민하세요. 괜찮아. 오히려 고민 안 하고 그냥 털털한 것처럼 사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또 이렇게 블루 포인트를 이렇게 반대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는 직원이 한 명 나가고 다시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 어저께 잠깐 만났던 친구도 그 친구도 이제 GS 쪽 다니는 친구인데, 어, 거의 뭐 3년간 거의 연봉이 동결다 해다시피 돼 있는데 이번에도 연봉이 거의 뭐 2,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싸우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매니저가 이제 엄청 제 입장에서 가스라이팅이지. 막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이야기들을 하고 막 감정의 호소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었거든요. 연봉 협상.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예. 그냥 뭐 다 알겠고, 다 좋고, 다 좋아. 그냥 나는 이만큼 일을 하니까 그만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금전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워라밸 같은 것도 중요하겠고, 자기 미래 비전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얘를 잡아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봉 올려주고 맞춰주고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그 부서도 만들어서 그 개발해주고 안 돼? 그러면 교육도 시켜주고 다 가능해요. 예, 정말 잡으려고 원하면 이제 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 무슨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다 맞춰줄 수 있어.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거야. 투자하기 싫고 결국에는 그냥 그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직 사회 초년생분들이 아 내가 나가면 회사가 잘못될 것 같고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다 맞는데 어쨌든 회사는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그러잖아. 막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예? 삼성전자 걱정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걱정해야지 누가 누굴 걱정해. 그렇잖아. 일단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빨리 다니던 이제 그 상무단 친구도 있는데 우는 친구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징징대야 돼. 연봉 올려달라, 뭐 해달라, 아니면 그만두게. 그렇게도 안 되면 그만두고 딴 데 가는 게 맞고. 어쨌든 간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게 뭐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고, 쟤 이렇게 해줘도 좋아하네? 만족하네? 넘어간단 말이야. 해외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좋고, 왜 좋은지 설명해주고, 싫은 부분은 이게 싫고, 이것만 잘 되면 좋을 것 같다. 명확하게 해주고, 대부분 건강한 회사들은 다 들어줘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얘기를 해줘요. 안 되면 왜 안 됐다까지 설명을 해줘. 제가 다 그랬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여기가 뭐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답은 정해져 있어. 딱딱 공식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일단 그걸 제가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러한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전제하에 지금 여기 한 6개의 포인트들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반박을 해볼게요. 반박. 예, 반박을 좀 해보면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제 생각의 결과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뇌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커리어가 끊길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한국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경험해 온 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겠죠.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 더 빨리 바뀌어. 그리고 다른 큰 회사, 내가 아는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한국에 있는 회사요. 어, 그런 인재가 없어서 못 찾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첫 번째 블루 포인트는 대부분 회사에서 이직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뭐 연차가 애매하다, 더 쌓이면 좋을 것 같다. 뭐 맞죠. 항상 부족해. 항상 뭐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갈 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 더 하나도 내가 더 남아서 공부해야 한다고 내 스스로가 판단했으면은 이런 설득과 상관없이 그때 좀 더 남는 게 맞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그래야지 업무도 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음. 애매하다?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건 없거든. 네. 그리고 이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은 반박 포인트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실무자와 어떤 그 실무 개발자랑 너랑 뭐 레벨이 다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르겠죠. 당연히 그쪽이 더 잘하겠지 개발은. 근데 무엇 개발하냐? 건축 디자인 쪽 개발한다며. 그럼 내가 더 잘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환경에 가는 게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이직할 회사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알고 보냈어. 그냥 내 이름 보고 내 사진 보고 보낸 거 아니잖아. 내 백그라운드나 내 작업물 이런 걸 보고 그쪽도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야. 필요한 사람이거든, 우리 회사에.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런 거를 너한테 줄 수 있고, 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너한테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우리 회사도 성장할 거야. 라는 그 암묵적인 계산기가 두들겨진 거거든. 예, 그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당연히 연차에 따라서 연차가 깡패이기 때문에 연차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계산하면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예. 그래서 가서 무조건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품 안에 있으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고통스럽지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다 평준화가 된단 말이야. 중상 평준화가 다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빨리 가서 매를 맞는 게 좋고 한 1년, 2년 더 해보고 한 2, 3년 해보면 감이 잡힌단 말이야. 그럼 설계 한 2, 3년, 이거 한 2, 3년 하면 대충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겠다 해서 스테이지 하나 끊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지. 그때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돌아와도 되고 충분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계사무소의 빔팀에 간다? 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일의 연장이잖아. 예. 저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내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본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예. 근데 지금 친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내가 좀 개발자로서 약간 한번 발 담궈서 한번 그거를 내 몸소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디자이너로서 평생을 살다가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 진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돼서 어쨌든 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계속 밖에서 몇몇 명 도는 것보다 한번 그 바다에 들어가서 같이 호적거려보고 확실히 나도 그쪽에 딱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매를 다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되게 유익하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어설프게 계속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서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랑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약간 거짓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수준으로까지 좀 약간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딩은 부가적인 요소고 주 요소는 건축이다. 그쵸? 근데 너는 코딩을 좀 우선시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반대 입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축에 대한 뎁스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난 설계를 할 거야. 그 라이센스도 따고 내가 어떤 내 이름으로 어, 디자이너들한테 인정받는 수준까지 할 거야 라면 그 파스를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난 부동산 쪽 일을 해서 그냥 부동산에 필요한 건축만 알면 돼. 디자인만 알면 돼. 프로세스만 알면 돼. 혹은 시공에서 바라보는 혹은 뭐 빌딩 에너지 쪽이라든지. 근데 그 수준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수준 이상을 알면 좋겠지. 알면 좋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내가 1시간 쏟아서 그걸 아는 지식보다 차라리 또 다른 메인인 개발 쪽에서 1시간 투자해서 얻어서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더 크단 말이야.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나는 순수하게 디자인 쪽으로만 갈 거다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코딩 쪽 하지 말고 라이센스 따고 계속 그쪽 트랙으로 가라고. 그쪽 트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어쨌든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레빗 빔, 그 다음에 BIM 모델, 그러니까 BIM 모델이라서 뭐 레빗 모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하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발에 대한 그 필라소피들을 알아야지 내가 뭔가 이걸 얘기를 하거나 리딩을 할 수 있고 내가 건축가도 설득시킬 수 있고 엔지니어랑 싸워서 설득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내가 설계만 하고 그쪽으로만 친구가 커리어 파스가 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프 타픽으로 볼 수 있겠지. 야, 너 디자인 한다며? 너 뭐 한다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 솔직히 나 같아도 그 컨텍스트로 내가 친구를 바라봤다면은 이거 투머치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컨텍스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건축 업계에서는 꼭 실력만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매니징을 하는 거,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일반론이야. 예, 다 맞아. 뭐 하나 반박할 게 없어.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삐딱하게 이제 굳이 반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설계 쪽을 가고 설계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지금 그 트랙으로 갈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게 맞다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트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해. 왜냐면 그게 정형화된 패스거든. 그걸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파스가 다르다는 것도 명확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 쪽 업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내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물어봐요 가끔 너 뭐 할 거야? 엔지니어링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매니저 쪽으로 갈 거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력이 짬밥이 속된 말로 짬밥이 굉장히 높은 어, 병장이 있는 거야. 예. 간부들은 군대에서 간부들은 뭔가 이렇게 디렉팅 매니징 하는 애들이잖아요. 병들이 실제 뭔가 한다 보면. 근데 짬밥 30년짜리 병장이 있고 이제 갓 하사 중사단 짬밥 5년치 그 하사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일을 지시하긴 지시해야 되죠. 근데 각자의 롤 모델, 그러니까 롤이란 각각 역할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을 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게 미국에서는 서로 존중이 되거든요. 특히 개발 쪽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솔직히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개발자 5년, 10년 한 다음에 치킨집 한다며.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5년, 10년의 경력이면 여기저기서 데려갈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전 다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거를 굳이 방정식을 해보면은 5년, 10년 일해도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력이거든요. 이게 관리도 실력이고요. 그냥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실력도 실력이에요. 예? 그럼 개발 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펀드멘트를 잘 이해해서 새로 나온 기술들도 잘 소화해가지고 뭔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실력이거든요. 또 사람들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매니징 실력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전 회사에서 물어봤어요. 너 매니징 쪽에 관심 없니? 이런 쪽에 관심 없니? 나는 엔지니어 할 거야. 엔지니어 쭉 하다가 다시 디자인 쪽으로 돌아갈 거야. 전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회사도 커리어 파스를 내 커리어 파스에 맞게끔 도와줘요.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던 회사들은 지금에 있는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물어봐요. 네 커리어 파스에서는 만족하니? 다른 부서 쪽에 연결할 건 없니?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친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야. 한국도 계속 변화해 가고 친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굳이 매니징을 실은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 혼자 1인 기업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외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딩은 그냥 따로 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익혀라 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맞아요. 콘텍스트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래.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이 선생님은 계속 나한테 리딩만 시키는 거야. 리딩을 죽어라 시키는 거야. 야, 리딩이 돼야지 리스닝이 되고 스피킹도 되는 거야. 리딩이 돼야지 뭐 라이팅을 할 거 아니야. 리딩해, 리딩. 그래서 리딩을 한 1년 했어. 근데 모자르대. 더 해야 된대. 근데 그 말이 맞아. 내가 시험을 보면 뭐 리딩을 하다 보면 뭐 100점 만점에 뭐 7, 80점밖에 안 나와. 막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리딩을 계속 시간을 쏟을 수 있지만 그래? 그럼 난 영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리딩을 일단 연만큼 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진도가 안 빠지기 때문에 나는 리스닝을 좀 해볼 거야. 스피킹을 좀 해볼 거야. 그쪽에서 좀 공부하다가 나중에 리딩으로 돌아오면 리딩 실력이 확 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가 하는 일은 뭐야? 뭘 개발할 건데? 뭐 iOS 개발하고 백핸드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뼛속까지 해온 애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인생을 하드 모드 세팅하는 거라 이야기를 했잖아. 그게 특별히 내가 백핸드 쪽에 막 심장이 뛰고 막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고 거기 재밌고 하니까 거기서 무한의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따라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배웠던 경험들 과거 했던 것들 누적시켜갖고 거기에 새로운 애드온을 달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내가 뭘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건축하는 거고 디자인하는 거고 하는 거고 모델링 하는 거잖아.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잖아.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면은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도 푹 빠져서 해놓고 그다음 다시 또 돌아가서 하고 이런 이터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더 전문가가 돼가는 거지. 이쪽에서 충분히 쌓여서 넘어간다. 특정 이상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공부 못 해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이센스 따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특별히 뭐 한국에 뭐 교수 타이틀 갖고 컴퓨테이션으로 들어간 친구들 계속 그 전부터 얘기했었어. 내가 코딩하라, 뭐 해라. 이런 쪽으로 이런 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시간이 남고 여유로운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커리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타이밍 놓쳤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전 샘플 넘버가 많기 때문에 단언하는 거예요. 샘플 넘버가 굉장히 너무 많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에너지를 쏟고 이쪽으로 가서 뭔가를 해서 밸런스를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학원에서 배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코딩 학원에서 배워서 실무 오잖아요? 다다시예요. 코딩에서 배운다는 거는 학원에서 배운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마일스톤을 이렇게 올려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졸업 작품을 하고 논문을 쓰고 뭔가를 하잖아. 마일스톤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을 갖는 건데 실무 가면 어쨌든 간에 랭귀지가 다 다르고 현실 드리븐이란 말이야. 아카데믹 드리븐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은 학원을 다니던 회사에 들어갔던 내가 따로 스스로 어떤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로켓을 위로 올려야 돼, 대기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내 심장이 뛰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 그런 케이스까지가 딱 궤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다 그냥 한 100m, 200m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꼬꾸라지고 아닌갑다 아닌갑다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세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또 코딩을 또 들어가다 보면은 설계만큼이나 할 게 되게 많고 되게 이렇게 이게 또 건축이랑 시너지가 나고 이러면은 경험하지 못한 중세시대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을 이해시키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선택한 것들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백그라운드랑 그 후에 쭉 이야기해온 것들 봤을 경우에는 내가 친구라면 저는 이동을 할 거다 과감하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상쇄시킬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분도 마음을 담아서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나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포인트를 두고서 추후라도 계속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소장님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피드백 없이 6개를 쭉 이야기했는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불안함이 약간 원동력이다. 이 말이 좀 인상 깊다 해야 되나? 좀 많이 사실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그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불안함이 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엔 정답이 없고 결국엔 정답을 만들어. 내가 예, 제가 한 결정을 정답으로 만들어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완전 오프 토픽은 아니야. 예. 다만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한 20년 전에, 한 2, 30년 전에 설계하면 다 기본 도면통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펜대 5mm, 3mm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도면 치거든요. 그런 게 건축의 정석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캐드를 배우고 뭐 아키캐드를 배우고 레빗을 배운다? 라고 봤을 경우에 야 그거는 엔지니어야. 야 그 오퍼레이터 이런 거 하지 말고 디자인은 디자이너로 해야지.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그냥 그건 다 도구로서 당연히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친구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거고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 약간 이런 것들이 정비화가 되면 친구가 했던 고민들도 딱딱딱딱딱 뭐가 나타날 거야. 그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경력을 쌓고 이런 업무 취직하면 돼. 끝. 예. 그럼 더 이상 그때는 그게 경쟁력이 아니겠지.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제 나이 또래 약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과감하게 실행해 보는 거예요. 좀 말씀하셨었는데 예를 음. 들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드는 생각은 유학이 좀 들긴 하는데 유학도 그렇고 해외 취직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직장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안 바꿔봤는데 30대 때 한 번 바꾸려고 한다? 엄청 두렵고 무서워요. 예. 근데 어쨌든 한 번씩 다 경험해 보면 나중에 스위치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이야 친구가 주변에 다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만약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또 주변에 다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생각과 방식을 쭉 들으면서 친구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어떤 도메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나한테 체화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편하고 편향되지 않고 양쪽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나이가 30, 40대가 돼서 왠지 못할 것 같은 거.
예, 예를 들면 30대, 40대 돼서 얼마든지 나는 공부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건축도 공부할 수 있고, 그냥 공부, 말 그대로 그냥 코딩도 공부할 수 있고. 근데 뭐 내가 대학교는 다시 못 들어가겠지. 나이 3, 40이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건 웃기겠지. 그쵸? 근데 대학원은 괜찮단 말이야. 대학원은 뭐 석사, 박사 뭐 30대, 40대도 많이 하니까. 근데 뭐 50대, 60대 돼서 박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너무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9, 30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진짜 완전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도 내가 곰곰이 고민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30대 때도 계속 이렇게 한국에 퍼져 있으면은 그냥 한국 계속 있을 것 같아. 도전을 못 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서 미친 듯이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올해 넘기지 마자. 올해는 무조건 나간다. 해갖고 제가 갔던 게 시드니였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뭐 나이 들어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프릭션이 많고 선뜻 뭔가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매를 맞아보고 별거 아니네 라는 것들을 한 번씩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학도 마찬가지고 해외 취직도 마찬가지고 이직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뭐 라이센스 같은 것들은 뭐 따면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다 채우고 뭔가를 다 했어. 그래서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20대부터 30대, 40대 아저씨, 50대 아저씨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라이센스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큰 그게 없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비교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책임감이 커질수록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제가 제 NJ 채널에 보면 중력이라는 비디오를 만들어 놨을 거야, 아마 중력. 예, 나이가 들수록. 하여튼 그 NJ 서바이벌 키트 그 채널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나갈 때도 그랬고,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이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냥 넘어가요. 내가 준비 못하면 나의 멍청함과 나의 어떤 게으름인가. 일단 넘어가서 매를 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다음 스텝, 다음 스텝. 그러니까 계속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 최대한 내가 맞추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힘들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력이 더 커져서 내가 그 중력을 탈출을 못해.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 그래서 저의 20, 30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들. 예,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뭐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뭔가 내 그러니까 내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을 도약하려면 그 정도의 압축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는 뭐 큰 우리가 녹화할 부분들은 다 됐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화를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